1학기 때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와 관련된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에너지 전환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다 그래가지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 에너지는 뭐였어요? 어떤 높이,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높이를 h라고 하고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이 높이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이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치 에너지는 9.8의 mh 이렇게 구했잖아. 요 m이라는 건 뭐예요? 킬로그램의 질량을 말하는 거고 h는 뭐예요? 미터 단위의 높이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요거는 지구 중력의 값을 보정해 준 값이죠. 자,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하고 있는, 즉 운동이라는 건 뭐냐? 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력을 지니고 또 어떤 질량을 지니고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 자, 이때 속력이 V 미터 퍼 세크를 가지고 있었고 얘의 질량이 M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었다 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했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의 제곱으로 구했었죠. 보정값이고 mv 제곱. 중요한 건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였죠. 자, 어쨌든 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한다. 어떤 기준면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기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의 질량 m이라는 물체가 떠 있어요. 자, 이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재밌는 것은 이 물체가 이 바닥에 있을 때는 높이가 없을 때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왜? 에너지가 0이잖아. 높이가 0이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 물체를 쭉 들어 올렸어. 자, 뭐 10m 들어 올렸다고 합시다. 10m 높이로 들어 올렸다고 하고 얘의 물체의 질량이 1kg이라고 하자. 그러면 사람이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사람의 한 일, W가 1이죠. 사람이 해준 일의 양은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힘 곱하기 이동 거리로 구하죠. 그 얘기는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큼 이동시켰느냐, 사람이 얼마만큼의 힘으로 질량이 1kg인데 1kg의 물체를 10m 들어 올리려면 우리는 중력에 대항해서 일을 해줘야 되니까 킬로그램 단위를 뉴턴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9.8을 곱해주는 거죠. 자, 이만큼의 무게 곱하기 몇 미터? 10m. 자, 그럼 얼마예요? 98. 일의 단위는 뭐예요? 줄이죠. 자, 그리고 이 물체가 이만큼 떠 있을 때 이 녀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이 녀석의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9.8의 mh 9.8 mh 얼마예요? 98줄. 기가 막혀. 뭐냐, 사람이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의 양만큼 이 물체는 뭘 가지게 된 거다?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된 거다. 사람이 일을 해준 만큼, 원래 에너지가 없었는데 사람이 해준 일만큼 뭐가 생긴 거다? 이 녀석에게 에너지가 생긴 거다. 반대로 이 에너지를 가진 녀석은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 일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자, 1kg짜리의 물체가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10m 높이 위에 있었다. 이 녀석이 갖는 여기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위치 에너지 더하기 무슨 에너지? 운동 에너지. 자, 이때 가만히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의 속력은 0이잖아. 속력이 0이란 얘기는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갖는 것은 뭐밖에 없다? 현재 위치 에너지밖에 없다. 즉, 이 높이에 가만히 있을 때에는 이 녀석이 갖는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합이지만 운동 에너지가 0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뭐와 같다? 위치 에너지와 같다.
위치 에너지 얼마입니까? 9.8 mH에서 좀 아까 했죠? 98줄이 되는 거죠. 이랬어요. 자, 그리고 이 물체를,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이 물체를 여기서 가만히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겠지. 자, 떨어지면 점점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이가 감소하죠. 높이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높이가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겠지.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떨어지면서 얘가 어떻게 돼? 속력이 어떻게 돼요? 없던 속력이 생기지. 그 얘기는 뭐냐?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뭘로 발생한다? 속력이 생기는 운동 에너지로 어떻게 된다?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밖에 없었지만 이 땅에 딱 도달하고 점점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땅에 도달하기 직전, 여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일까?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가 0이에요? 높이가 0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이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어디로 갔을까? 바로 요 운동 에너지로 전부 전환이 됐다. 역학적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역학적 에너지는 두 개의 합인데 제일 꼭대기에 있을 때도 98줄, 제일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도 98줄. 근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차이점이 있죠. 이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최대였지만 땅으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고 전부 이 감소된 위치 에너지만큼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운동 에너지는 이 위에서는 0이었지만 땅으로 떨어질수록 속력이 증가하면서 위치 에너지는 0이 됐다. 이랬죠. 운동 에너지 이때 0이었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다.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 전체 합은 보존이 된다. 이런 말이고요. 예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야, 1kg짜리 공이 있었어요. 이 쇠공이 만약에 20m 높이 위에 떠 있었다. 자, 그리고 공이 떨어지다가 여기는 5m 높이다. 자, 공을 20m 높이에 놨다가 떨어뜨렸어요. 이해되죠? 자, 이때 1번 문제. 자, 20m 높이에서 이 물체가 갖는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시오. 자, 구할 수 있을까요? 자, 20m 높이에서 갖는 이 녀석의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는 뭐 더하기 뭐다?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이 아니죠. 운동 에너지 잊지 마세요. 자,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와 운동을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다. 자, 근데 20m 높이는 최고 높이고 지금 현재 멈춰 있으니까 속력은 0이니까 무슨 에너지가 0이다? 운동 에너지가 0이다. 즉 20m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뭘 구하라는 말과 같다? 20m 높이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과 같다. 자, 위치 에너지 구하면 되잖아. 9.8 mH 9.8 질량 1kg H 20m 얼마입니까? 196 줄이 되겠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문제.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10m 높이에 도달했을 때 이 녀석이 갖는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자, 10m 높이 5m 높이로 할까요? 여기 5m니까 자, 5m 높이. 여기 5m 높이로 쭉 떨어지다가 5m 높이에서의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의 이 녀석의 운동 에너지는 지금 떨어지다가 어느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의 mv 제곱인데 여기서 막힌단 말이야. 왜? 속력을 알아야지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속력이 나와 있지 않거든. 이거 못 구하잖아. 자,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높이가 감소하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이 뭘로 가는 겁니까? 없던 운동 에너지로 증가하는 거지. 즉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란 얘기는 이만큼 높이에서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알겠어요? 이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말은 뭘 구하라는 말과 같다?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 하는 말과 같은 거지. 자,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얼마의 높이가 감소했어요? 20m에서 15m만큼이 감소한 거잖아. 그치? 그럼 15m에 해당하는 위치 에너지 감소한 거니까 9.8 mH. 자, 15m에 해당하는 이게 감소한 거죠. 자, 9.8 곱하기 1 곱하기 15m만큼 감소했으니까 이거 하면 얼마예요? 147줄이 되겠네. 자, 요게 뭐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인데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결국에 뭐하고 같다? 새로 생긴 증가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이 5m 높이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은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거고 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14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속력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 만약에 바닥에 닿기 직전, 자, 지면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거 역시 속력을 알아야 되는데 속력을 모르잖아. 자, 뭐예요? 마찬가지로 20m의 높이가 감소할 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부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처음에 이 녀석이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전부 뭘로 갔다? 운동 에너지로 갔다.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는 결국에 뭘 구해라? 속력을 모를 때는 무조건 전환된 걸 구하는 거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이 녀석이 갖는 위치 에너지가 같은 거죠? 얼마예요? 196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 푸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렇게 보존되는구나.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합이 역학적 에너지인데 어떤 하나가 감소하면 어떤 하나는 증가하는구나.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 두 개의 합은 항상 같다는 거. 그래서 떨어질 때의 어떤 운동 에너지, 어떤 위치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동안에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 구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에너지 전환 문제 잘 적응해서 풀기 바랍니다. 알겠죠?